안녕하세요. 나스닥이 11,000에서 12,000을 돌파했습니다. 그 속도가 좀 빠르게 돌파하고 있죠. 바닥에서 반등할 때 저는 이제 차트를 보지 않고 반등에 걸린 시간으로 반등의 힘을 체크하거든요. 이 반등에 걸리는 시간이 대중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대중심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선거인데, 뭐 선거도 보다 보면은 지지율이 급등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랑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도 천천히 완만하게 상승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붙고 급등할 때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 얘기는 급등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매수세가 더 달라붙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선은 11K 구간에서 악재가 두 번이 터졌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두 번 버텼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치상으로는 굉장히 어이가 없죠. 아니,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오히려 오르네? 이게 뭐지? 이 시기가 보통 바닥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심리로 해석하자면은 이제 팔 사람은 거의 다 팔았고 오히려 악재에 사들이는 야수들만 남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가 어닝 시즌인데 바닥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자리라고 봅니다.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데 오히려 증시가 오르더라,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는 2분기 실적이 망해도 시장이 실망하지 않는다. 왜? 더 좋아질 거라 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바닥이라는 게 호재에는 반응을 하고 웬만한 악재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시점입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악재로 도배를 하게 되면은 라스트 야수들이 다 몰살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정말 패닉으로 빠지는 거고요. 새로운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하락장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배경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 누가 불을 지피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분위기에서 불을 지핀 두 명의 영웅이 등장했고 아마 조만간 한 명이 더 등장할 것 같아요. 원래 영화도 역사도 비관이 가득한 상태에서 영웅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미국이니까 지금 난세에서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이 동시에 등장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영웅은 누구냐? 낸시 펠로시입니다. 미국 서열 3위죠. 하원 의장으로 그의 남편인 폴 펠로시는 투자자입니다. 아내는 미국 서열 3위 하원 의장에다가 남편은 콜옵션을 즐기는 투자자다. 아주 환상의 궁합이죠. 도덕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냄새나는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작년 7월에도 엔비디아, 아마존 콜옵션을 기가 막히게 저점에서 사가지고 10월 달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요. 보다시피 사들였던 게 이제 알파벳, 주당 1200달러일 때 샀는데 이 콜옵션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2400달러가 되면서 엄청 벌었죠. 주가가 두 배가 됐으면 콜옵션은 수십 배거든요. 애플도 그랬고 엔비디아도 그랬습니다. 이 5월 6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면서 10월 달 대박장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실제로 차트를 보면요, 엔비디아만 해도 6월 달 가격에서 11월까지 두 배가 됐습니다. 또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콜옵션을 샀다라는 점, 그리고 정확히 1년 만에 지금 또 사들였다라는 거죠. 도덕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냐도 중요한데, 저번 달에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분이죠. 이걸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도덕성이 100점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계에서 법칙 같은 게 있는데, 한번 그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엔비디아로 돈을 버는 사람은 다시 엔비디아로 들어온다는 거죠. 정확히 1년 만에 또 저점에서 엔비디아 콜옵션을 사들입니다. 지금이 저점일지 나락일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지금까지 한 달간 스토리를 보면은 저점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데자뷰 같은 현상이죠. 그것도 콜옵션으로. 야수가 딱 정확히 이때 사들인다. 근데 과연 이게 감각으로 들어온 거냐? 아내가 준 정보를 듣고 들어온 거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샀나 보면요.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되는 콜옵션인데 60억 가량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뭔가 확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냄새를 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반도체법 통과입니다. 미국 내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65조를 투자해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삼성이라던가 인텔이라던가 TSMC가 수혜를 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도체 공장이 늘어난다는 거는 반도체 설비도 증가가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전체 수혜로도 볼 수 있는 이슈고, 이걸 조금 더 세분화 시키면은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라던가 램 리서치라던가 ASML 같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에게 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뉴스들이죠. 두 번째 영웅은요, 넷플릭스입니다.
성장주의 대표격인 넷플릭스였죠. 매출과 이익이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작년에 PER이 80배였습니다. 계속 유지해줬어요. 근데 성장이 꺾여버립니다. 주가도 4분의 1 토막난 주식이었었죠. 그래서 덕분에 성장주가 PER 15배라는 이제 조롱을 받게 됐는데, 그러던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장 마감 후에 거의 8% 가까이 더 오르면서 오늘 하루만 합쳐가지고 14%가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주당 순이익도 괜찮았고, 그리고 가장 우려했었던 구독자 감소가 200만 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97만 명 감소로 예상보다 적게 감소했다는 점이 시장을 또 안심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제휴를 한 점, 여기에다 저가 요금제를 이제 출시하면서 광고를 붙이기로 한 점,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 시장으로 진출하게 된다라는 점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매력을 당겼죠. 그리고 이제 구독자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2분기까지는 어쩔 수 없었고 선방했다 치고 3분기에 그런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컨텐츠가 있냐라고 하는데, 그 컨텐츠가 우영우 지금 1등이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의 또 재림이 아니냐 이러면서 또 한국 컨텐츠가 또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 넷플릭스가 잘 나오는 것도 즐거운 일인데, 다시 한번 넷플릭스가 위기 때마다 한국 컨텐츠가 넷플릭스 주가를 살리더라. 그러면 한국에 있는 컨텐츠 회사들의 매력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점에서 한국 시장에도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이제 미국 주식들 어닝 시즌인데, 이번에 넷플릭스 상승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다른 성장주들에게 용기를 심어줬다라고 봅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중에 하나인 넷플릭스가 이러는 거죠. 옥상으로 따라와, 딱 이걸 외치면서 다시 기사회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어요. 테슬라마저 옥상으로 따라와, 이렇게 되면은 증시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월드컵 16강 진출 분위기로 바뀌는 거죠. 이 대중심리에서는 과거 영웅들이 다시 리턴하는 모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토토가가 삽시간에 유행했었잖아요. 이것처럼 주식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에 이제 애플이 있는데, 애플 실적마저 잘 나오게 되면은 시장의 해석이 바뀔 거예요. 아마 애플이 세 번째 영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기업들이 물건을 잘 팔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소비가 살아있다. 그러면 금리 인상 충분히 견딜만 하다로 바뀝니다. 그동안은 금리 인상이 너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시장이 견뎌내지 못할 거고 소비가 죽을 거다. 금리 인상의 정도에 따라 지수가 좌우되는 시장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해지는 시즌이 온다라는 거죠. 근육이 살아있다라 보는 거예요. 이제 헬스로 치면은. 그러니까 중량을 더 쳐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금리를 올려도 기업과 소비가 버텨줄 것이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만 잡아준다. 그럼 물가가 잡아주고 기업과 소비는 좋아지니까 가장 베스트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하게 되면은 다시 상승장으로 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지금 제가 가장 베스트하게 시나리오를 그린 거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은 너무 높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 유럽의 휴전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겉으로는 가스도 잠그고 시설도 파괴하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게 물밑에서는 재건 논의도 하고 있고 푸틴이 이란도 다녀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휴전을 위한 밑작업들이 아니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 빨리 올 거라고 보다가 두 번이나 물렸던 나스닥 장세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벌써 졸업을 했어요. 지금은 횡보장의 가능성도 많이 존재해요. 하지만 그 와중에 반등장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지 무조건 반등장이야, 100%야, 이렇게 보는 관점은 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론을 짓자면, 즉 리스크를 떠안을 각오를 한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시점이고, 리스크를 떠안기 싫어하는 투자자는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결국 증시에서 말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뭐 테슬라 실적 발표 보고 다음 주에 애플 실적 보고 나면은 시장의 방향성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